평택시 중식당 만복루 주방입니다. 저녁 10시 43분이었습니다. 저는 칼을 닦고 있었어요. 30년 쓴 중식도였습니다. 칼날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59세 이선옥이었습니다. 그때 2층 창고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였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한서연 45살 종업원이었어요. 저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계단을 올랐어요. 창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남편 조태훈이 서연의 허리를 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허겁지겁 서로 옷매무새를 정리했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이 식당이 이제 전쟁터가 될 거라는 걸요. 문을 열었습니다. 태훈이 고개를 돌렸어요.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장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태훈은 뻔뻔하게 옷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선호가, 이건 주방 불 꺼.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왔지만 칼을 다시 잡을 수가 없었어요. 1994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29세였어요. 태훈과 결혼한 지 5년째였습니다. 태훈이 말했어요. 여보, 식당 하나 차리자. 내 이름으로 명에 넣을게. 당신은 주방 맡아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엔 그게 당연했어요. 남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아내는 뒤에서 일했습니다. 만복루가 문을 열었어요. 저는 하루 12시간 주방에 섰습니다. 태우는 홀을 관리했어요. 손님을 받고 돈을 세고 통장을 관리했습니다. 30년이 흘렀고 명의는 여전히 태훈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태훈은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셨어요. 오늘 왜 일찍 들어갔어? 태훈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피곤해서요. 태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휴대폰을 켰어요. 검색했습니다. 식당명의 변경, 이혼 재산 분할. 화면에 뜬 글자들이 제 미래를 바꿀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였습니다. 저는 식당 주방에 혼자 섰어요. 양파를 썰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렸어요. 30년간 이 칼로 썬 양파가 몇 개일까요? 수만 개, 수십만 개. 저는 셀 수 없었습니다. 주방 벽에 낡은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1994년 개업식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태훈과 제가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 속 저는 지금의 제가 무엇을 할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서연이 출근했어요. 저는 주방에서 그녀를 봤습니다. 서연은 20대처럼 화장을 했어요. 45살이지만 젊어 보였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서연이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홀로 나갔습니다. 저는 칼을 들었어요. 물을 썰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찍을 때마다 그날이 생각나서요. 그리고 이 여자는 제게서 무엇을 빼앗으려는 걸까요?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저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카페로 갔어요. 박현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언니 동생 하는 사이였어요. 현숙은 법무사 사무실 실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현숙이 물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태훈이가 바람났어. 현숙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구랑? 식당 종업원. 45살. 현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미쳤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현숙이 물었습니다. 언니 뭐 할 거야? 저는 대답했어요. 이혼하려고. 식당은? 내가 가져갈 거야. 30년간 내가 일했어. 주방도 메뉴도 단골도 다 내가 만들었어. 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의는? 태훈이 이름이야. 현숙이 말했어요. 그럼 증거 모아야 해. 언니가 30년간 얼마나 기여했는지 입증해야 돼. 장부, 매출 기록, 재료비 영수증 다. 저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확신이 생겼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았어요. 태우는 먼저 퇴근했습니다. 저는 2층 사무실에 올라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치 장부가 쌓여 있었어요. 1994년부터 2024년까지 제가 직접 기록한 재료비 내역이었습니다. 저는 장부를 복사했어요. USB에 저장했습니다. 태훈의 컴퓨터도 켰어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5월 12일 지역 건설업체 사장의 이메일이 있었어요. 사장님, 지난번 부탁건으로 감사합니다. 입금했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뇌물이었어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주방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칼을 꺼냈습니다. 30년 된 중식도였어요. 칼날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낡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칼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 칼은 제 30년이었어요. 이 칼로 양파를 썰고 고기를 다지고 채소를 볶았습니다. 이 칼이 없었다면 만복루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칼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칼집에 넣었어요. 자정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조민서였습니다. 35세 회계사였어요.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일 정리하고 있어. 엄마 요즘 목소리가 이상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서는 예민한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엄마 무슨 일 있으면 말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아직 딸에게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태훈이 집에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아직 안 잤어? 태훈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곧 잘게요. 태훈은 옷을 벗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5분 뒤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집도, 이 침대도, 이 어둠도 곧 사라질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식당 주방에 섰어요. 칼을 들었습니다. 양파를 썰었어요. 서연이 출근했습니다. 태훈도 출근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파를 썰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현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준비 시작할게. 현숙이 답장했습니다. 확실해? 저는 답장했어요. 응. 이제 참지 않아.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문턱을 넘었다는 걸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59세 이선옥이 거울 속에서 저를 봤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참았어요. 30년간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30년간 주방에서 일만 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싸울 겁니다. 식당도, 돈도, 제 이름도,
다 가져올 거예요.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이 싸움이 끝났을 때 저는 무엇을 잃게 될까요? 그리고 태우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저도 모르는 무기를 꺼낼까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증거를 모으고 동맹을 만들고 함정을 팝니다. 칼날은 아직 무디지만 곧 날카로워질 겁니다. 칼날은 아직 무뎠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식당 사무실에 혼자 있었어요. 태우는 아직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치 장부를 꺼냈어요. 1994년부터 2024년까지 낡은 노트 12건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제 손글씨였습니다. 1994년 5월 3일. 재료비 38만 원. 매출 127만 원. 제 30년이 숫자로 쌓여 있었습니다. 복사기를 켰습니다. 소음이 컸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장부를 한 장씩 복사했습니다. 1994년, 1995년, 1996년. 종이가 쌓였어요. 복사기에서 열이 났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6시 15분이었습니다. 태우는 보통 7시에 식당에 도착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2010년 장부까지 복사했어요. 아직 14년치가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여는 소리였어요. 선호가 위에 있어? 태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복사기를 껐어요. 장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복사한 종이들을 가방에 숨겼어요.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태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뭐해? 거래처 메일 확인하는 중이에요. 태훈이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복사기를 봤습니다. 복사기 썼어? 아니요. 어제 밤부터 켜져 있었어요. 태훈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가방 안에 종이 소리가 들릴까 봐요.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현숙에게 전화했어요. 복사하다 걸릴 뻔했어. 그만둬. 위험해. 현숙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아니야. 계속할 거야. 선우가 태훈이가 눈치채면 증거 다 없앨 거야. 그럼 끝이야. 그래서 빨리 해야 해. 현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생각해봐. 30년 같이 산 사람이야.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현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태우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이 붐볐어요. 저는 주방에서 짜장면을 볶았습니다. 서연은 홀에서 서빙을 했어요. 주방 창문 너머로 서연이 보였습니다. 45살이지만 20대처럼 움직였어요. 손님들에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주방을 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무엇을 원할까요? 태훈? 식당? 아니면 제자리?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오후 3시였습니다. 저는 식당 금고를 열었어요. 통장이 3개 있었습니다. 모두 태훈 명의였어요. 첫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3억 2천만 원이었어요. 두 번째 통장 1억 8천만 원. 세 번째 통장 9천만 원. 총 6억 원이었습니다. 30년간 모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했습니다. 이 돈의 절반은 제 거였습니다. 아니,
절반 이상이었어요. 저녁 7시였습니다. 딸 민서가 전화했어요. 엄마, 오늘 식당 갈게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보고 싶어서요. 민서는 30분 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민서를 2층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복사한 장부를 꺼냈어요. 이거 봐. 민서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30년치 장부야. 엄마가 다 기록했어. 재료비, 매출 다. 민서가 저를 봤어요. 엄마, 왜 이걸 복사했어요? 아빠랑 이혼할 거야. 민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에요?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민서의 입을 막았어요. 조용히 해. 아빠가 들어. 엄마, 30년 살았잖아요. 왜 갑자기? 저는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바람났어. 서연이랑. 민서가 눈을 크게 떴어요. 서연이요? 45살? 응. 민서가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확실해요? 내가 봤어, 창고에서 둘이서 그러고 있는 걸. 민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식당명에 내 걸로 바꿀 거야. 30년간 내가 일했어. 법적으로 내 기여도 입증하면 돼. 증거는? 장부 복사했어. 통장 사진도 찍었어. 너한테 부탁이 있어. 민서가 물었습니다. 뭐요? 너 회계사잖아. 30년치 장부 분석해줘. 엄마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수치로 만들어줘. 민서가 장부를 받습니다. 시간 좀 걸릴 거예요. 괜찮아. 천천히 해.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편이에요. 밤 10시였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았어요. 태우는 먼저 퇴근했습니다. 저는 서연을 불렀어요. 서연아, 잠깐 앉아. 서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내밀었어요. 마셔.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너 태훈이랑 얼마나 됐어? 서연이 얼어붙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숨기지 마. 내가 다 봤어. 창고에서.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2년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태훈이가 뭐라고 했어?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혼하고 저랑 재혼한대요. 식당도 제 명의로 넘긴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차갑게 웃었어요. 그 사람 거짓말이야. 30년간 나한테도 똑같이 말했어. 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식당은 내 거야. 30년간 내가 지켰어. 태훈이는 명의만 가졌지 실제론 아무것도 못해.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장님, 법적으론 태훈 오빠 거잖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일하셨어도 명의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전 그냥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태훈 오빠가 그러셨어요. 사장님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당장 나가.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가며 말했어요. 사장님, 후회하실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식당 사무실에 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장부가 없었어요. 30년치 장부 12건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태훈이 가져간 거예요. 제가 복사하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금고를 열었어요.
통장도 없었습니다. 세 개 모두 사라졌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증거가 사라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갤러리를 열었어요. 통장 사진이 있었습니다. 3억 2천, 1억 8천, 9천만 원. 민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서야, 장부 복사본 너한테 줬지? 네, 엄마. 여기 있어요.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잘 보관해. 절대 잃어버리지 마.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 얘기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태훈의 이메일에 접속했습니다. 2022년 5월 12일 이메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5천만 원 뇌물건이었어요. 저는 현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장부가 사라졌어. 뭐? 어떻게? 태훈이가 가져갔어. 통장도 없어. 현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끝이잖아. 아니야. 복사본이 있어. 민서한테 줬어. 그거면 충분해. 그리고 통장은 은행 가면 거래 내역 뽑을 수 있어. 저는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뭔데? 태훈이가 2022년에 뇌물 받은 증거. 현숙이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선호가 그거 쓰면 태훈이 감옥 가. 저는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이메일이 떠 있었어요. 5천만 원 뇌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쓸까? 아니면 숨길까? 태훈은 제 증거를 없앴어요. 장부도 통장도 다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저도 무기가 있었어요. 복사본, 사진, 그리고 이 이메일.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이 무기를 쓰면 태훈은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저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전쟁터가 되고 있었어요.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뭘 해야 할까요?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뽑을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를 만날 겁니다. 칼라를 갈 시간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였습니다. 11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였어요. 저는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태훈 명의 통장이었어요. 30년치 거래 내역 뽑아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본인이세요? 남편 거예요. 죄송합니다. 본인 아니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의는 태훈 이름이었어요. 첫 번째 벽이었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무료 법률 상담소에 갔어요. 평택시 노인복지관 3층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 남자였어요. 저는 복사한 장부를 꺼냈습니다. 30년간 식당 주방에서 일했어요. 장부도 다 제가 썼고요. 이혼하면 식당명에 제 걸로 바꿀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한참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요? 30년 일했는데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남편 명의죠? 법적으로 남편 재산이에요. 부인이 기여했다는 증거만으론 부족합니다. 장부가 증거 아닌가요? 장부는 부인이 쓴 거죠. 하지만 명의는 남편이에요. 법원은 명의를 우선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은요? 50%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 자체를 부인 명의로 바꾸긴 힘듭니다.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요? 동의 안 하면요? 법정에서 싸워야죠. 시간 오래 걸립니다. 1년, 2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상담소를 나왔습니다. 복지관 로비에 할머니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만복루 사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식당 잘 되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럭저럭요. 다른 할머니가 말했어요. 남편분이 부지런하시더라. 맨날 보이던데. 저는 웃었습니다. 억지로 웃었어요. 네. 할머니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로비를 나갔어요. 아무도 제 표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도 못 본 척했어요. 저녁 7시였습니다. 민서가 전화했어요. 엄마, 장부 분석 끝났어요. 어떻게 나왔어? 엄마가 70% 기여했어요. 재료비 관리, 메뉴 개발, 주방 운영 다 엄마였어요. 저는 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어? 민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법은 숫자만 안 봐요. 명의를 봐요. 무슨 말이야? 아빠 명의면 70% 기여해도 소용없어요. 법적으론 아빠 거예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태훈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봐. 태훈이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태훈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봉투 안에 돈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지 않았어요. 태훈이 말했습니다. 1억이야. 위자료 대신 줄게. 조용히 이혼하자. 저는 봉투를 밀었습니다. 싫어요. 왜? 1억이면 적지 않아. 식당이 6억이에요. 제 몫은 3억이에요. 태훈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법적으론 내 거 하나도 없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태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일했어도 네 명의가 아니면 끝이야. 법이 그래. 저는 일어났습니다. 손발이 또 부들부들 떨리면서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끝일까? 30년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걸까? 말이 사라졌습니다. 생각만 남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숙이 식당으로 왔어요. 저는 주방에 있었습니다. 얼굴 왜 그래? 현숙이 물었습니다. 저는 양파를 썰었어요. 은행에서 막혔어. 법률상담소에서도 막혔어. 뭐래? 내 명의가 아니면 죽도 밥도 안 된대. 법이 그렇대. 현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르겠어. 다 막혔어. 현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오후 3시였습니다. 서연이 사무실로 왔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그만둘게요. 다짜고짜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언제? 지금 당장요. 왜?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태훈 오빠가 저 식당 차려준대요. 저 거기 갈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식당? 무슨 돈으로?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서연이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정말 화가 나고 약도 오르고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태훈이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만뒀어? 제가 물었습니다. 태훈이 대답했어요. 응. 다른 식당 차린다며? 그래.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태훈이 웃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6억이었어요. 식당 통장에 있던 돈이었습니다. 태훈은 이미 돈을 빼냈을 거예요. 밤 11시였습니다. 민서가 전화했어요. 엄마, 아빠가 돈 빼냈대요. 어떻게 알았어? 아빠 통장 거래 내역 확인했어요. 엄마 몰래 4억 빼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언제?
일주일 전이요. 새 계좌로 옮겼어요. 추적 가능해? 어려워요. 명의가 아빠 거라서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11월 15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식당 주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손님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그만두고 나서 서빙이 안 됐어요. 저 혼자선 주방과 홀을 다 볼 수 없었습니다. 매출이 반으로 줄었어요.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칼을 봤습니다. 30년 된 칼이었어요. 칼날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저도 무뎌진 것 같았어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태훈의 이메일에 접속했어요. 2022년 5월 12일 이메일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5천만 원 뇌물건이었어요. 저는 현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뇌물 증거 쓰면 어떻게 돼? 태훈이 감옥 가. 사업자 등록도 취소돼. 그럼 식당은? 폐업이지. 명의자가 범죄 저지르면 사업 못해. 저는 물었습니다. 그 다음엔? 현숙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새로 사업자 등록하면 돼. 그때는 내 명의로. 저는 메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서가 식당에 왔어요. 엄마, 방법 찾았어요. 뭔데? 세무조사요. 아빠 탈세 증거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 민서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장부 분석하다가 발견했어요. 2015년부터 매출 축소 신고했어요. 실제론 10억인데 7억으로 신고했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숫자가 빼곡했어요. 이거면 돼? 네. 국세청에 제보하면 조사 들어와요. 그럼 아빠 끝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현숙이 누군가를 데려왔어요. 50대 여자였습니다. 소개할게. 장미란 변호사야. 이혼 전문이야. 미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선옥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악수했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남편의 범죄 증거가 있으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남편 뇌물이랑 탈세 증거가 있어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능해요. 남편 명예 취소되고 부인이 재신청하면 돼요.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11월 20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 서 있었어요. 새 칼을 샀습니다. 날카로운 칼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은행, 법률, 명예, 돈. 모든 게 태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무기가 있었어요. 뇌물 증거, 탈세 증거, 그리고 민서와 현숙과 미란 변호사였습니다. 다음은 뭘 해야 할까요? 국세청에 제보할 거예요. 그리고 뇌물건도 검찰에 고발할 겁니다. 태우는 곧 알게 될 거예요. 저도 칼날을 가는 법을 배웠다는 걸요. 하지만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 칼로 태훈을 무너뜨리면 저도 무사할까요? 아니면 함께 무너질까요? 그건 곧 알게 될 겁니다. 11월 21일 목요일 오전 9시였습니다. 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탈세 신고 메뉴를 클릭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우스 커서가 흔들렸습니다. 민서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저는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명, 탈세 기간.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치였어요. 첨부 파일을 업로드했습니다. 민서가 분석한 장부, 매출 비교표, 통장 사진.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식당에 여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사장님, 구인 공고 보고 왔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당 일 경력 있으세요? 네, 20년 정도 식당 일만 했어요. 중식당에서요. 이름이 황금숙이요. 저는 금숙을 받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딱 봐도 일을 많이 한 손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작은 성과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11월 22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숙이 출근했어요. 앞치마를 맸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홀 정리부터 해주세요. 금숙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메뉴판을 세웠어요. 점심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어요. 금숙이 주문을 받았습니다. 능숙했어요. 저는 주방에서 짜장면을 볶았습니다. 예전처럼 빨랐어요. 금숙이 서빙했습니다. 식당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장사가 끝났어요. 금숙이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사장님, 전 퇴근할게요. 저는 냄비를 꺼냈습니다. 밥 먹고 가요. 제가 해줄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같이 먹어요. 저는 짜장면을 2그릇 만들었습니다. 금숙과 마주 앉았어요. 금숙이 말했습니다. 맛있네요. 고마워요. 오늘 수고했어요. 금숙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장님, 혼자 힘드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금숙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연대의 시작이었어요. 11월 25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미란 변호사와 은행에 갔어요. 미란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법적 대리인입니다. 이선옥님 남편 계좌 거래 내역 필요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소송 중이세요? 곧 시작합니다. 이혼 소송이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10분 뒤 거래 내역이 나왔어요. 30년치였습니다. A4 용지 237장이었어요. 두 번째 작은 성과였습니다. 증거가 쌓이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밤 9시였어요. 민서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손 좀 봐요. 민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30년간 칼질한 손이었습니다. 엄마, 핸드크림 발라요. 민서가 크림을 꺼냈습니다. 제 손에 발랐어요. 천천히 마사지했습니다. 저는 민서를 봤습니다. 민서야, 고마워. 뭐가요? 내가 엄마 편이어서. 민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손을 잡는다는 건 말보다 강했어요. 11월 28일 목요일이었습니다. 태훈이 전화했어요. 선우가 너 뭐 한 거야? 무슨 말이에요? 국세청에서 연락 왔어. 세무조사 들어온대. 저는 침묵했습니다. 태훈이 소리쳤어요. 너 신고했지? 진짜 미쳤어? 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너밖에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세 번째 작은 성과였습니다. 태훈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현숙이 식당에 왔어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세무조사 시작됐대? 응. 태훈이가 전화했어. 화냈어? 엄청. 현숙이 웃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시작이야. 저는 커피를 마셨어요. 언니 무서워. 뭐가? 이기면 태훈이는 감옥 갈 거야. 식당도 없어질 거고. 현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너는 자유로워져. 그게 중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월 1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식당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일요일이라 문을 닫았습니다. 민서가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 뭐 기다려요? 모르겠어. 그냥 서 있고 싶어.
민서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저는 식당을 봤습니다. 30년간 지킨 곳이었어요. 간판이 낡았습니다. 만복루라는 글자가 바래져 있었어요. 민서야, 엄마 후회 안 해. 뭐요? 싸우기로 한 거. 후회 안 해. 민서가 저를 안았습니다. 12월 3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미란 변호사가 전화했어요. 선옥님,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요? 세무조사 결과 나왔어요. 탈세 확정됐어요. 10년간 3억 원 누락이래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벌금이랑 추징금 내야 해요. 아마 5억 정도요. 사업자 등록도 정지될 수 있어요. 식당은요? 폐업이죠. 명의자가 범죄 저지르면 사업 못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 다음엔요? 부인이 새로 사업자 등록하면 돼요. 식당 이름도 바꾸고요.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저녁 7시였습니다. 금숙과 밥을 먹었어요. 김치찌개였습니다. 사장님, 식당 어떻게 돼요? 금숙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다시 시작할 거예요. 제 명의로요. 남편분은요? 떠날 거예요. 아니, 떠나야 해요. 금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래요? 남편이 도박했어요. 집도 날렸어요. 전 혼자 애들 키웠어요. 저는 금숙을 봤습니다. 힘들었겠어요. 처음엔 죽고 싶었어요. 근데 살더라고요. 사람은 생각보다 강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월 5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려다 멈췄어요. 태훈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까, 돌아갈까? 태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갔어요. 방으로 갔습니다. 태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밤 11시였습니다. 태훈이 방문을 열었어요. 선우가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안 해요. 태훈이 소리쳤습니다. 너 이러면 다 망해. 식당도 나도 너도. 저는 일어났습니다. 망해도 괜찮아요. 제 명의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정말 네가 미쳤구나. 30년간 미친 사람 옆에서 살았어요. 이제 정신 차렸어요. 태훈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12월 7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민서가 식당에 왔어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엄마 아빠 계좌 추적했어요. 어떻게 나왔어? 4억 빼냈어요. 새 계좌로 옮겼고 서연이 명의로 식당 계약했어요. 위치는 평택역 근처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언제 오픈해? 다음 달이래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태우는 이미 도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12월 10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미란 변호사가 식당에 왔어요. 선옥님, 이혼 소송 준비 끝났어요. 언제 시작해요? 다음 주 월요일이요. 법원에서 첫 조정 들어가요.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미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탈세 기록, 뇌물 이메일, 장부 분석 다 있어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2년치 준비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미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4억 빼낸 거 추적했어요. 이것도 증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요. 12월 12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 서 있었어요. 새 칼로 양파를 썰었습니다. 금숙이 홀에서 일했습니다. 식당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민서가 저녁에 왔습니다. 현숙도 왔어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금숙, 민서, 현숙, 미란 변호사 모두 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태훈과 마주할 거예요. 태훈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카드를 꺼낼 거예요. 그 카드가 무엇일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준비됐어요. 칼날은 날카로웠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남았습니다. 법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2025년 3월 1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법원 복도였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조태우는 원고 이선옥에게 식당명의 60%를 양도하고 위자료 2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앉은 변호사가 뭔가 말했지만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판사가 덧붙였습니다. 피고는 탈세 및 뇌물수수 혐의로 별도 조사 대상입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4개월간의 싸움이 끝났어요. 법원을 나왔습니다. 3월의 바람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저는 춥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응, 이겼네. 현숙이 달려왔습니다. 축하해.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미란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선옥님이 포기 안 하셨으니까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어요. 1994년 봄이었습니다. 29세 이선옥이 식당 앞에 서 있었어요. 여보, 이게 우리 식당이야. 태훈이 말했습니다. 저는 간판을 봤어요. 만복루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당신이 주방만 맡아줘. 그럼 나는 홀 보면서 나머지 관리 다 할게. 네. 그때 저는 몰랐어요. 30년 뒤 제가 혼자 이 식당을 지키게 될 거라는 걸요. 칼을 처음 잡았던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3월 20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식당 간판이 바뀌었어요. 만복루가 아니라 선옥루였습니다. 제 이름이었어요. 금숙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간판 예쁘네요. 고마워요. 금숙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옆에 있어줬잖아요. 금숙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오픈 준비를 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재료를 준비하고 불을 켰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할머니였어요. 어머, 간판 바뀌었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새로 시작했어요. 사장님 이름이야? 네. 선옥이요.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짜장면 하나 주세요. 저는 주방으로 갔어요. 짜장면을 만들었습니다. 30년간 만든 맛이었어요. 할머니가 한 입 먹었습니다. 맛 그대로네. 역시 사장님 손맛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맛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녁 7시였습니다. 장사가 끝났어요. 민서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장사 어땠어요? 괜찮았어. 손님 많이 왔어. 민서가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혼자 다 한 거예요? 금숙 씨랑 같이 했지. 민서가 앞치마를 맸습니다. 저도 설거지 도와줄게요. 괜찮아. 민서는 쉬어. 엄마도 쉬어요. 제가 할게요.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민서에게 말했어요. 고마워. 민서가 물었습니다. 왜요?
내가 엄마 편이어서 민서가 저를 안았습니다. 당연하잖아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3월 25일 화요일이었습니다. 태훈이 식당에 왔어요. 선호가. 저는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왔어요? 식당명에 이전 서류 가져왔어. 태훈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책상에 놔요. 태훈이 봉투를 책상에 놨습니다. 저를 봤어요.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훈이 말했습니다. 30년간 내가 고생한 거 알아.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저는 태훈을 봤습니다. 62세 남자였어요. 늙어 보였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태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가? 30년간 참기만 한 거. 진작 얘기했어야 했어요. 태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당신은 당신 길 가요. 전 제 길 갈게요. 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갔어요. 저녁이었습니다. 금숙과 밥을 먹었어요. 된장찌개였습니다. 사장님, 남편분 오셨더라고요. 네. 서류 가져왔어요. 화해했어요? 아니요. 그냥 끝낸 거예요. 금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방법이죠. 금숙 씨는 전 남편이랑 지금 어때요? 안 만나요. 연락도 안 해요. 그게 편해요.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금숙이 웃었습니다. 금방 좋아질 거예요. 3월 30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새 메뉴를 연구했어요. 금숙 씨, 이거 먹어봐요. 뭐예요? 새로운 짜장면이에요. 해물 넣었어요. 금숙이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팔아볼까요? 좋아요. 손님들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해물짜장 9,000원.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4월 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민서가 식당에 왔어요. 손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준호 데려왔어요. 5살 손자였습니다. 저는 준호를 안았어요.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식당이야? 응. 할머니가 만든 거야. 우와. 할머니 대단해. 저는 준호를 내려놓았습니다. 짜장면을 만들어줬어요. 준호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봤어요. 사랑해. 4월 10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 혼자 있었어요. 30년 된 낡은 칼을 꺼냈습니다. 칼날이 무뎌져 있었어요. 새 칼도 꺼냈습니다. 날카로웠어요. 저는 두 칼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었어요. 낡은 칼은 서랍에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추억이었으니까요. 새 칼을 집었습니다. 양파를 썰었어요. 칼날이 도마를 두드렸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저녁 7시였습니다. 금숙, 민서, 현숙이 식당에 모였어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해물짜장이었어요. 맛있다. 현숙이 소리쳤습니다. 민서가 웃었어요. 금숙이 물을 따랐습니다. 저는 이들을 봤습니다. 제 사람들이었어요. 30년 전 저는 혼자였습니다. 이름도 없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이름이 있었어요. 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월 15일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식당 밖에 서 있었어요. 간판을 봤습니다. 선옥루라고 빛나고 있었어요. 민서가 옆에 섰습니다. 엄마, 뭐 봐요? 간판. 예쁘죠? 응, 예뻐. 민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할까요? 모르겠어. 근데 괜찮아.
그거면 됐어요. 저는 민서 손을 잡았습니다. 4월 20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새 칼을 손에 들었습니다. 칼날이 빛났어요. 30년간 낡은 칼로 살았습니다. 무딘 칼날로 양파를 썰고 고기를 다지고 인생을 버텼어요. 이제는 새로운 칼이었습니다. 날카로웠어요. 저는 칼을 칼집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꺼낼 거예요. 양파를 썰고 짜장면을 만들고 손님을 맞을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간판의 불빛이 빗속에서 번졌어요. 선옥루. 제 이름이었습니다. 칼날은 새로워졌지만 손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30년의 흔적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 거친 손으로 저는 새로운 맛을 만들 테니까요. 이제 시작입니다.